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아침부터 양시장이 좀 빠져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있으실 텐데요. 자, 일단 고민되는 종목들은 이 시간에 확실하게 풀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주가의 변동성보다 좀 많이 흔들리는 종목이 있다거나 뭐 하시는 종목이 있으면 지금 바로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전화하고 유튜브 두 가지 참여 모두 가능합니다. 아래 나와 있는 전화번호 023772-0269번으로 지금부터 연락을 주시면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꼼꼼하고 세세하게 좀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전화 연결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상담을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인데요.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을 하시면 지금 이 방송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방송에 들어오신 다음에 상담 필요한 종목의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 순서에 맞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들도 역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화하고 유튜브 상담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가 오늘 월요일장 아침부터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시장에 대한 점검부터 한번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분위기 현재 코스피 지수는 1%가량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 코스닥 지수 거래소인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하락을 했죠. 1.6%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 날 하락세가 좀 컸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주말 동안에 많이 불안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월요일부터 이거 좀 어떻게 될까, 좀 많이 빠지지 않을까. 미국 증시가 1.5% 정도 빠졌는데 그렇다면 국내 증시는 뭐 2% 이상 빠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셨겠지만 예상보다 시장의 분위기는 좀 덤덤한 편입니다. 자, 미국에서는 지난 금요일 날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에 임박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중동 지역 이제 전쟁이 확산 가능성 때문에 그래서 유가는 올라왔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토요일 날에서 일요일 날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결국 이란이 이스라엘에 드론 공격을 실시했고요. 그런데 예상했던 건 이제 피해 사례들이 굉장히 좀 클 줄 알았습니다. 사상자도 많이 발생할 줄 알았고, 그리고 시설에 대한 어떤 큰 타격이 있을 줄 알았는데, 물론 미국 쪽에서의 방어도 했었지만 결국 이런 부분에서 큰 이제 사고가 터지진 않았기 때문에 사상자도 역시 없었고요. 그래서 이란에서의 그 공격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제 크지 강하지 않았다. 라는 부분에서 이란도 지금 이스라엘과 이 전면전을 하고 싶지는 않구나. 라는 걸 우리는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쪽에서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란과의 전면전을 원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공격을 받았으니까 형식적인 차원에서의 대응 정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중동 전쟁이 확산될 가능성은 조금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계속 개입을 하고 있고 이란도 이제 미국 쪽과의 충돌을 원치 않기 때문에 중동 쪽에서의 이 불안감은 계속 시장에 남아 있긴 하지만 이 극단적으로 치닫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오늘 아침부터 원래 미국 증시가 흔들리면 국내 증시는 더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이제 몸살에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국내 증시의 그 현재 분위기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좀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불확실성 자체가 조금씩 회수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현재 국내 증시는 상대적인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 날 미국에서는 IT 관련주들 하락이 나왔고 국내 증시에는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또 하이닉스라든지 IT 쪽에서의 외국인들 매도가 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증시는 이제 다른 종목들의 어떤 하락보다는 하락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IT 쪽의 시총 상위주들이 좀 흔들리면서 국내 증시도 이제 1% 정도 하락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위험한 어떤 조정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자꾸 이제 변수들이 나오고 있어서 주식을 하면서 이거 이제 이제 조정이 끝났나? 이제 다음은 또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새로운 변수들이 나오면서 이제 시장을 좀 힘들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코스피 지수의 현재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지난 10월 달에 한번 저점을 만들어 놓고 나서 위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상승 추세에 있어서는 큰 변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점 역시도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형태의 흐름에 있어서는 변화는 없고요. 최근에 이제 한번 지난 4월 11일 날 하락이 좀 나오고 나서 여기서 이제 저점을 잡을 것 같이 보였었는데 이 변수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빠진다고 하더라도 위쪽으로 2600포인트 위쪽에서만 자리를 좀 잡아준다면 현재 흐름차게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큰 이제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주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주 초반 쪽에서 좀 조정을 좀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불확실성이 하나하나 해소가 되면서 주 후반부에는 다시 또 시장이 정상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장의 어떤 큰 변화, 흐름 자체는 뭐 약간의 변수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은 있어도 전체 큰 방향 자체의 변화는 없으니까요. 오히려 이렇게 좀 빠졌을 때 당황해하지 마시고요. 평소에 좀 잘 지켜보고 있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좀 저가에 한번 공략을 해볼까 이런 타이밍들을 오히려 노려보시는 게 지금 시장은 더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드렸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릴게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과연 지금 정리해야 될지 아니면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또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자, 지금 궁금하신 것들 전화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제가 꼼꼼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 첫 번째 연결 한번 해볼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황영 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현대위아 62,000원에 네. 10%요. 62,000원에 10% 사셨어요? 네. 아, 그렇군요. 이거 보니까 혹시 그 오래되신 종목이에요? 조금 됐는데 제가 이거 처음이라 네. 주위에서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주변에서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래도 네. 그나마 좀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주변 분이 이상한 종목을 추천을 해주셨으면 만약에 적자를 뭐 내고 있는 기업이나 좀 위험한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또 이제 그런 종목을 만약에 권했다면 좀 문제가 됐을 것 같은데 다행히도 현대위아라는 회사는 이 현재로서는 가져가셔도 괜찮은 종목이에요. 다만 현대위아라는 회사가 자동차 현대기아차 이 부품 쪽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인 건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이 자동차 업종은 아무래도 지금 경제가 아직 회복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수요가 아직 따라주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주가가 아직 위쪽으로 올라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거기에 장기로 가져가도 되나요? 네, 장기로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뉴스 보셨겠지만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뭐 전쟁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네. 네, 그것 때문에 약간 좀 불안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그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중동 지역 전쟁이 나게 되면은 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 선박이 이제 물건들이 실어 나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게 된다면 이제 우회해서 가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해서 해운주들이 막 이제 뭐 수혜주다라고 해서 움직이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동차라는 건 이제 배로 우리가 많이 나르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 전쟁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터지게 된다면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만약에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좀 길게 본다면 현대위아 이제 결국은 해결 구도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위아도 충분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많이 안 빠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일단 생각하고 있던 가격대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이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기업을 만약에 좀 길게 가져갈 거라면 저는 7만 원 아래에서는 안 팔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7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현대위아는 지금 이제 가져가시고 조금 길게 보시고 그 다음에 7만 원 정도 왔을 때 그때 정리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추가 매수는 안 해도 되나요? 뭐 추가 매수를 굳이 해야 되는 가격은 아니에요. 저는 이 정도만 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초보이시잖아요, 그죠? 네. 네, 초보이시기 때문에 지금 금액을 많이 늘리는 건 좋지 않아요. 종목당. 그래서 이거는 7만 원 저는 목표 주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네. 수고하십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알루코요. 알루코 예, 3,500원에 10%예요. 3,500원에 10%예요. 예, 예. 자, 이거 언제 사셨을까요? 한 달쯤 되는데요. 한 달 정도 되셨어요? 예. 아, 그래요. 그 수익이 났다가 빠진 거 아닌가요? 예. 아, 그죠? 예. 자, 일단 지금 알루코는 지금 지난번에 한번 이제 반등이 탁 나왔다가 이제 북미 쪽에서 그 뉴스가 한번 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 네. 주가가 좀 빠져 있는데 저는 네. 이 종목을 혹시 단기로 보신 거예요? 예. 아, 그래요. 단기로 봤는데 흔들릴 때 안 파셨네요. 그 여기도 한 5% 네. 추가하려고 그러는데 아, 추가 괜찮을까요? 매수. 전 추가 매수는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거 네. 우리가 지금 어쨌든 아마 알루코라는 회사도 회사지만 당시에 저는 차트가 위쪽으로 좀 이제 올라갈 때 그때 거래도 들어갔고 이걸 보고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지금 여기서 그동안 3,500원짜리를 지지해 주다가 이제 이 자리 밑으로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때 밑으로 빠졌을 때 거래가 어떻게 됐죠? 거래가 많이 나왔어요. 그죠? 네. 주가 누를 때.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이제 지난번에 하락 때문에 약간 분산이 좀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단기에 그냥 탁 이제 치고 올리기보다는 좀 자리를 잡으면서 그 다음 반등은 자리를 잡고 나서 반등을 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요거는 매수 가격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단기로 보셨다면 물량을 더 이상 늘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이 예. 정도만 가져가시면 어떨까요? 저는 3,700원 정도 자리를 보고 위쪽으로 이제 반등 주면 그냥 10% 정도 비중에서 그냥 수익 잠깐 내고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예. 추가 매수는 안 하셔도 돼요. 이번에는 그냥 예. 가볍게 한번 하시고 다음에 또 기회 줄 때 그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3,700원 위쪽으로 반등 줄 때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연결되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자, 어떤 종목 상담 받으실 거예요? 호텔 신라 제가 지금 TV 보고 계시잖아요. 사도 되는가? 네. TV 소리 볼륨 줄이시고 저하고 대화는 전화로 하시면 돼요. 네, TV에서 목소리 듣고 하시면 너무 늦어져가지고. 자, 일단 호텔 신라를 일단 매수하셨고,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 거군요. 그런 하지 무슨 매수는 네. 7만 3천 원에 매수 해놨기 좀 있는데 네, 좀 더 사도 될란지. 그렇군요. 73,000원에 매수를 했고, 네. 그래, 더 해도 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지금 일단 말씀드릴게요. 호텔 신라는 만약에 73,000원에 매수를 해놓고 지금 현재 갖고 있다면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는 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방법은 괜찮은 방법인데요. 다만 저는 이제 이 기업은 차라리 이제 내려왔을 때보다는 지금 보니까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 구간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6만 지금 보면 5만 아래쪽으로 7,000원에서 위쪽으로는 6만 2,000원 이 구간이 저점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제 모습처럼 보여져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게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려면 거래들이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아래에서 보면 거래가 지금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밑에서 거래가 좀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6만 2천원 위쪽으로 가격이 올라와 주면 차라리 그때 이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조금 지금보다 높아도 그때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기다리셨다가 거래 아래에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6만 2천원 회복하면 차라리 추가 매수는 그 시점에서 하세요. 그렇게 해서 매수 가격 이제 위쪽으로 7만 5천 원 정도까지 끌고 가시면서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6만 2천 원을 추가 매수하는 타이밍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넥센 타이어 네, 7,500원에 10%입니다. 7,500원에 10% 사셨군요. 예, 예. 이거 언제 사셨나요? 좀 되신 것 같은데요? 네, 오래됐어요. 그쵸? 그런데요. 네. 얼마에
해서 팔까 하고 그거를 어. 하는 시점을 좀 잡아주셨으면 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통화 음질이 좀 좋지 않아서 제가 일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최근에 넥슨 타이어의 주가가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또 이제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9,500원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쭉 내려왔고 이번에도 9,500원 딱 올라오니까 쭉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서도 이제 매도를 안 하고 있었던 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매도를 안 하신 것 같고 이번에도 역시 이제 매수가까지 다시 올라오면 팔아야지 생각을 하셨지만 여기 이제 9,500원 올라오면 팔아야지 생각하셨겠지만 더 올라갈 거라는 생각 때문에 못 파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넥센 타이어가 지난해 뭐 매출이 좀 좋아질 거다, 뭐 이제 사상 최고의 매출을 뭐 기록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뉴스가 전해지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오긴 했는데 이 종목은 지금 보면 좀 길게 끌고 가야지 뭔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 좀 선택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흐름을 보면 지금 아래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제 이 상승의 흐름이 있고요. 위쪽에서도 역시 고점이 막 이제 일정 폭에서 계속 이제 막히는 고점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정말 장기로 가지 않을 거라면 어느 정도 가격선에서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제가 보는 가격은 9,500원대예요. 9,500원대 계속 올라갔다 막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다시 반등 주면서 9,500원 반등 나오면 그때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시점이 좀 낮은 가격에 사셨는데 계속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지금도 일단 수익이긴 하지만 저는 다음에 반등 줄 때 9,500원에서는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네. 어떤 종목인가요? SK이노베이션요. SK 이노베이션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5%에 15만 원에 10%요. 15만 원에 10% 매수하셨군요. 네.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주가가 좀 이제 많이 떨어져 있죠. 지금 혹시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계세요? 네, 추가를 언제쯤 했나 지금 사도 된가 싶어서요. 그래요. SK 이노베이션하고 지금 우리가 그 GS를 한번 잠깐 뭐 S5일 잠깐 볼까요? S5일 우리가 좀 주가를 좀 확인해 볼게요. 네. S5일 주가를 보면 지금 S5일은 이제 오늘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GS라는 이제 회사도 있죠. GS라는 회사도 네. 있고 이 회사도 지금 보면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왔는데 SK 이노베이션은 유독 이 이제 정유주들 중에서도 좀 많이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 이유가 어떤 이제 이유가 있냐면 지금 최근 들어서 국제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유가가 네. 올라가면 정유주는 좋아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SK 네. 이노베이션은 다른 이제 S5일이라든지 GS는 올라가는데 SK 이노베이션은 같은 이제 정유 쪽 사업을 하고 있지만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반대로 가나. 네, 맞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정유 사업도 하고 있긴 하지만 과거의 주가가 이제 다른 정유사들보다 많이 주가의 상승이 이제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라고 해서 이제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은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이 막 조정받고 있으니까 본업 자체는 정유 쪽에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바로 이제 투자 심리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종목 같은 업종에 있는 종목들보다 상대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계속 떨어지지만은 않아요. 지금은 하락이 아직 잡히지 않아서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저는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주가의 그 가격적인 하락은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보는 가격은 1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여나 10만 원 정도 아래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좋은 가격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한다면 10만 원 아래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10만 원 전에 가서는 안 되고요. 10만 원 아래쪽에서 하는 게 더 좋아요. 네. 네. 그래서 10만 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 9만 원대에 이제 진입하면 그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단가도 많이 떨어질 거고. 네. 오히려 근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좀 10만 원 아래로 떨어지고 나서 올라와야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게 더 나을 수 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추가 매수는 10만 원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던 부분은 나중에 결국은 이제
뒤늦게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때 가서는 한 얼마 정도면 팔아요? 추가 매수까지 한다면 단가는 낮아지겠죠. 그러면 저는 15만 네. 원까지 오면은 아마 수익에서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15만 원 가격이 되게 높고 비싼 가격에 사신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투자 심리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손절을 여기서 못해서. 그렇죠, 더 떨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길게 보시고 추가 매수까지 하면 그래도 수익에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만 잘 세우시고 하시면 됩니다. 연말까지 가겠어요? 좀 길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예, 예, 자, 예, 어떤 예. 종목인가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 아, 그거 엄청 애매기네. 한 1년 다 돼가는데. 그렇죠, 애매기죠. 아유, 80만 8천 원에 10%인데. 네. 아이, 그거를 조금 욕심을 부렸더니 또 놓쳐가지고 못 팔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면 좋겠습니까? 한번 아이고. 기회가 왔을 때 수익이 왔었는데 그때 이제 안 파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때 뭐 90만 원에 90만 원 간다고 어쩌고 해가지고 네. 86만 원까지 왔나 7만 원까지 왔나 그랬는데 그래요. 아이고 참 대백이네요. 자, 그러면 답 좀 잘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85만 원 가격 위쪽으로 한번 왔고 또 한번 왔고 그런데 이제 이때 안 파신 게 90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네네. 들으셔가지고 이제 안 네네. 파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투자하는 돈은 내 돈이잖아요. 그죠? 내 돈으로 내가 투자를 해서 결과는 내가 가져가는 건데 이게 남의 말을 너무 이제 믿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너무 그래요. 100% 신뢰라고 네, 하지 마시고 맞습니다. 일단 아이고, 수익이 먼저 났다면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였다면 그때는 거기서 욕심을 부리시면 안 돼요. 조금씩이라도 물량을 이제 정리해 나가시는 게 당연히 좋은 건데 버티다 보니까 수익에서 못 팔고 손실이 나버리니까 또 후회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기까지 다시 또 떨어졌다면 다음 반등은 또 8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다음에 또 85만 원 부근에 오면 아마 매도가 또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 또 다시 흔들리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목표 주가는 90만 원이라는 가격을 그냥 무작정 끌고 가기보다는 저는 85만 원 선에서 정리하고 나오는 게 저는 이 기업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보유하고 계시니까 다음 반등 기다렸다가 85만 원에서 그때는 정리를 이제 아쉬워하지 마시고 수익에서 빠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85만 원에서 반등 시 정리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이수화학이고요. 네, 13,000원에 25%예요. 13,000원에 25%요. 네네. 아, 이거 사신 지는 오래 안 되셨나 봐요? 한 달 보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 한 달 보름 되셨어요? 예. 수익이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났다가 빠진 거예요? 아니면 사고 나서부터 빠지신 거예요? 그건 났다가 빠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빠진 것 같다고요? 났다가 예. 안 보셨군요, 이거. 아유, 그래요. 제가 일단 이 수학을 이제 네네. 말씀을 드리면 이 수학은 어떤 그 산업을 하고 이제 사업에 속해 있는 거냐면 이제 우리가 이름에서 나오잖아요. 화학업종이에요. 화학이요. 그죠? 화학업종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 화학업종은 지금 이제 실적을 잠깐 볼게요. 2023년도에 실적이 좀 안 좋았죠. 손실을 기록했어요. 네. 그리고 올해 실적은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혹시? 나아질 것 같은데요. 나아질 것 같다. 근데 자, 이 최근에 중동 전쟁이 지금 이제 확산 조짐을 보이니까 유가가 막 네네. 올라가죠.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유가가 네. 상승하면 화학업종은 어떨까요?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좋지 않을까요? 좋을 거라고요. 이거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학업종은 이 화학 제품을 만들 때 네네. 기름이죠. 기름에서 이제 채취를 네네. 해서 원료를 채취를 해서 그걸로 제품을 만들어요. 네. 그러면 결국 기름이라는 것 자체는 뭐예요? 원재료인 거예요. 네. 그 이제 원재료의 가격이 올라가면 화학업종은 그만큼 비용 부담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안 거죠. 좋겠네요. 맞아요. 예. 근데 반면에 우리가 경제가 되게 좋아서 소비도 막 네. 이제 증가하고 경제 상황이 되게 좋아요. 그런 네. 상황에서 유가가 올라가는 건 그만큼 소비가 많아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네. 화학업종은 당분간은 아직도 많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당분간은 네. 이제 쉽게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고 다만 네. 유가가 좀 안정세를 보이면 화학업종도 좀 살아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 이수화학은 유가도 역시 좀 이제 주가 상승에 좀 부정적인 네.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올라왔다 빠졌는데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잘 보셔야 돼요. 계속 네. 지켜봐야 돼요. 왜냐면 아, 그래요? 네, 지금 왜냐면 최근에 거래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죠? 거래가 떨어지면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많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은 거래가 좀 줄다 갑자기 한번 탁 거래가 서면 확 올라갔다 빠져버려요 또. 네. 그래서 지켜보다가 올라오면 팔아야 되는데 그때 놓치면 또 밀려 내려오니까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이제 혹시 주가가 13,000원 정도 가격대까지 이제 가까이 오면은 그때부터는 13,500원에 좀 네. 걸어놓고 파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아, 매도를 네, 3,500원이요? 네, 맞아요. 왜냐면 그 쳐다보고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그 자칫해서 이제 올라왔는데 못 파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13,000원 가까이 주가가 좀 올라오면 그때는 13,500원에 매도를 좀 걸어놓고 그리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손절가는 안 잡아도 이거는 지금 손절가 25%라고 해서 저는 손절가를 지금 이제 왜냐면 이미 많이 빠진 상태라서 네. 조금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별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 만약에 손절가를 잡아드린다면 저는 이제 11,730원이 지난번에 좀 저점이었잖아요. 네. 그 밑에 보면 11,500원 가격이 있죠. 만약에 네. 이 가격 밑으로 혹시나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비중만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네. 밑에서 다시 이제 좀 내려가면 그때 비중을 다시 또 실는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정리하는 것보다는 비중 조절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아, 예. 네, 혹시나 예, 그렇게 잘 된다면. 알았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어서 자, 이번엔 저희가 이번 주에 강연 일정이 또 마련되어 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저희가 이번 주 강연 일정 한번 체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강연 일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매주 화요일 날 저녁 9시에 온라인을 통해서 온라인 공개 강연회를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공개 강연회는 이제 저녁 9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주식을 하면서 그리고 현재 가장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주고 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화요일 날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항상 온라인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시면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을 제가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참여하는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한데 바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이라고 검색하시면 채널이 나올 거예요. 그 채널에 들어오시면 9시부터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화요일 날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주 일요일 날 저녁 10시에 황민혁의 심야 주식 방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유튜브로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심야 주식 방송은 이제 주말 동안의 중요한 일들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일정들을 미리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어제 저녁 이제 10시부터 11시까지 방송을 하면서 오늘 시장이 아침에 좀 흔들리겠지만 결국은 오늘 이제 현재처럼 좀 반등이 나올 겁니다라고 미리 사전에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일정에 대해서도 미리 공지를 해드렸으니까 한 주간의 어떤 그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좋은 내용들 많이 정보들 알아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프라인 강연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프라인 강연회 일정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고요. 장소는 경기도 안산에서 안산 북스터디 카페에서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 시간은 1시부터 3시 동안 이제 3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강연회 시작을 하고 나서 좀 뒤늦게 오시는 분들이 지금 계신데 강연회 시간은 가급적이면 좀 많이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강연 가능하시다면 좀 일찍 오세요. 왜냐하면 간혹 가다가 강연회 장소가 좀 많이 이제 인파가 많이 몰리게 되면은 이제 서서 들어야 되는 경우들도 간혹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시간대 좀 맞춰서 1시부터 시작한다면 10분 내지는 15분 정도 일찍 오셔서 참여하시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많은 중요한 이야기들,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드릴 테니까 강연회에 와서 많이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연회 일정까지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 상담 신청해 주셨잖아요. 유튜브 상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두산 퓨얼셀입니다. 매수 가격은 22,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 비중을 매수하셨는데요. 22,800원에 매수하셨다면 이 종목은 아주 오래된 종목 같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지난해 말이라든지 올 초 정도에 두산 퓨얼셀의 주가가 이제 반등이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 시점에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긴 하고요. 현재 주가는 18,900원까지 밀렸으니까 가격 대비 손실이 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실적을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업의 경우에도 지금 이제 한번 확인해 보면 2023년도에 순손실을 기록 중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과연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 회사는 과거에 이제 수소 관련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이제 적이 있지만 지금은 이제 약간 좀 변화가 많이 이뤄졌어요. 그 안에서 이 업황에 대한 변화도 있었고 기업에 대한 실적도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전망치가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지금 당장 올해 연말에 대한 실적 전망치를 확실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두산 퓨얼셀의 경우에는 수소 쪽은 테마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주가가 크게 올라가기는 어렵다라는 거고요. 두산 퓨얼셀은 이미 주가 하락이 좀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18,000원 정도 가격대 부근에서는 이제 하락이 좀 잡히고 위쪽으로 올라온다면 23,000원 정도 구간에서는 매도의 탈출의 기회는 줄 것 같긴 하거든요. 다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테마가 돌 수 있는 분위기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위쪽으로 23,000원까지 조금 길게 보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의 경우에는 18,000원 밑으로 한번 내려왔다가 또 올라올 수도 있어서 지금 당장 추가 매수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굳이 추가 매수는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23,000원 목표 주가로 저는 좀 길게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GS 건설이네요. 자, 매수 가격은 15,730원이고요. 그리고 비중은 10%입니다. 자, 15,700원대에 매수를 하셨다는 건 아마도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가격적으로 이제 하락이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싸다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GS 건설의 경우에는 좀 이제 아파트와 관련된 사건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주가가 시장에서의 회복을 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건설 경기가 지금 당장 회복기를 보이긴 어렵거든요. 건설 경기라는 건 이제 경제의 흐름을 많이 타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가지의 그 중요한 변수들을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금리예요. 금리가 많이 떨어져 줘야 그만큼 이 건설 경기가 살아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유가인데 유가가 좀 올라가 주면은 이 중동 쪽에서의 수주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유가의 반등 자체는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이 공급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제 전쟁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유가의 상승이기 때문에 이제 GS건설은 이제 해외 쪽에서의 뭐 수주라든지 국내 쪽에서의 어떤 뭐 금리 이제 부동산 시장에
이제 상승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지금 시세를 받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아마도 나중에 추가 매수를 한번 좀 해서 단가를 낮춰야지만 좀 빠져나오는 게 좀 수월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13,000원에 최대한 가까운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면 그러면 이 매수가, 이 단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15,000원 정도에서 반등 줬을 때 좀 탈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13,0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보유 관점에서 보시고 추가 매수를 좀 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 저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바로 LG이노텍이에요. 자, LG이노텍. 자, 이 종목도 좀 어렵죠. 이 종목은 참 어려운 종목인데 오늘도 주가가 2.3% 정도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도 하락이 좀 잡혀 있지 않은 상태예요. LG노텍이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애플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LG노텍은 애플 쪽에 이제 부품을 좀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최근에 애플의 실적도 안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이제 유럽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 과징금에 대한 문제가 계속 이제 나오고 있죠. 실제로 많은 과징금을 이제 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일본 쪽에서 반독점과 관련해서 좀 제재를 가하는 그런 이제 정책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또 애플을 겨냥해서 하는 정책이라 실제로 이제 LG노텍은 애플 쪽에서의 이런 이제 문제들이 나올수록 주가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LG노텍은 지금 아직은 저점이 확실하게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25만 원 정도대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그때도 아마 싸게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추가적인 하락을 좀 염두에 두시고 차라리 좀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춰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추가 매수를 해서 가격을 낮추는 단가는 18만 원 정도 이 아래로 한번 내려왔을 때 그때를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일찍 잡게 되면은 아직은 회복 신호가 안 나오고 있는데 너무 일찍 잡으면 좀 나중에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18만 원 아래로 내려오는 걸 조금 기다렸다가 그때 오면 그때 조금씩 이제 한 번에 매수하지 마시고요. 분할로 좀 담아서 추가 매수하신다면 나중에 이제 반등 시에 매수가 회복해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LG노텍은 시간이 좀 걸리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그때를 좀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LG노텍까지 상담을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전화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되셨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네. 종목이에요? 삼천당 제약이요? 삼천당이요. 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1만 4천 원. 11만 4천 원이요. 예, 50%요. 11만 4천 원에 50% 매수하셨어요? 네. 네네. 11만 4천 원이면 언제 사셨을까요, 이 종목은? 최근에? 최근, 예. 자, 지난번에 이제 그 삼천당 제약이 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이제 서유럽의 9개국 독점공급 계약 이제 소식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아마 이제 아마 한번 급등이 나오고 나서 지금 이제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걸 보고서 아마 좀 매수를 기대를 갖고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왜냐면 이제 이런 이제 이거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네, 주가가 좀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뭐 HLB 같은 경우에 뉴스 한번 터지니까 막 이제 올라가는 것도 보셨을 거고, 삼천당 제약도 이제 어쨌든 그만큼 큰 재료였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있었겠지만 이것도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불안한데 어떻게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죠. 시장 분위기가 만약에 좀 안정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다면 아마 조금 더 힘을 받고 많이 더 올라갔을 것 같은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좀 불안한 그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도 최근에 좀 흔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부담감을 좀 느끼고 단기의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이 매도한 그 주체를 보면 기관 쪽이잖아요. 그렇죠? 네. 최근에 매도를 거의 이제 시장에서도 매도를 거의 이제 하고 있는 쪽은 기관 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관 쪽에 매도가 좀 나온 이상 이게 쉽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급등 시세가 나올 때는 기관 쪽의 수급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천당제약도 지난번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같이 한번 이제 사면서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지금 외국인들이 사지만 기관들이 팔면서 주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빠졌잖아요. 그 누구 힘이 더 센 거죠? 기관하고 외국인 중에서? 기관 쪽에, 기관이요. 그렇죠. 기관 쪽에 힘이 더 센 거예요. 아직까지 오늘 보니까 이제 수급을 잠깐 살펴보면은, 지난 이제 12일 날 기관 쪽에서 매수가 살짝 들어오긴 했네요. 근데 오늘 아직 그 수급이 잡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꽤 많은 물량들이 이번에 좀 정리를 한 상황에서 현재 흐름을 보면은 시세가 지금 11만 4천 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이거는 이제 탈출을 일단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종목은. 그래서 저는 11만 5천 원 정도에서는 탈출의 어떤 그 타이밍을 줄 것 같긴 해요.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도 지금 거래가 분명히 많이 나왔지만 이 물량들을 어쨌든 외국인들이 같이 팔았다면 이제 문제가 됐겠지만 외국인들은 팔지 않고 기관 쪽에서만 물량을 빼놓고 이번에 다시 매수가 살짝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반등은 11만 5천 원 정도 생각을 하시고 12만 5천 원에 왔을 때 파는 게 아니라 12만 이제 주가가 올라오면 이 종목이 좀 시세가 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2만 5천 원 오면 이제 순간적으로 위쪽으로 한번 탁 쏟아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1만 5천 원 진입하면 그때는 이제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 비중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 너무 욕심부리다가 다음에 하락이 나오면 이거는 분산이 돼버려요. 그러면 다음에 반등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시세가 나오고 지금 빠진 시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11만 5천 원 위쪽으로 반등 줬을 때 팔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일단은 손절가를 잡아드리면 9만 5천 원을 일단 손절가로 저는 다 손절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비중을 조절하는 그 가격대는 최소한 9만 5천 원을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9,500원. 금일장에 좀 만 원까지 올리더라고요. 이거는 일시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주가가 많이 눌렀잖아요. 많이 눌렀기 때문에 나오는 반등은 기술적 반등인 거예요. 거기서 연속적인 반등이 나와줘야 다시 추세의 전환이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삼천전기약은 단기에 많이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빠졌지만 물량들이 외국인 쪽에 잡아주니까 잡아줬던 물량이 있어서 외국인 기관 쪽에서 물량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일시적인 반등이 나왔던 거거든요. 기관들은 대부분 단타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타 대응을 하고 있는 이제 단타 대응을 하고 있어서 오늘 기관 쪽에서 사느냐 마느냐가 일단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큰 기대를 갖고 가지 마시고 흐름에 따라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 종목은. 그래서 목표가 손절가 잡아드렸으니까 대응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어버브 반도체요. 어버브 반도체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17,900원에 20%요. 17,900원에 20% 매수하셨군요. 예, 예. 자, 17,900원. 이 종목은 4월쯤에 이제 그 4월쯤에 사신 거예요? 예. 혹시 사고 나서부터 떨어졌어요? 근데 사고 나니까는 조금씩 떨어져갖고 계속 저기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타이밍이 좀 좋진 않았어요. 주가가 지금 한번 보세요. 어부반도체 지금 지난 흐름을 잠깐 보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자, 이 흐름이 보이죠? 그쵸? 예. 이때 흐름 보면 이제 고점이 계속 올라가죠. 그리고 저점도 어떻게 돼요? 저점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죠? 고점과 저점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이건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1월 25일 날 고점을 딱 찍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반등 주고 밀렸다가 반등 주고 밀려 있죠. 그죠? 흐름이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고점이 내려가고 있죠. 점점. 저점도 지금 빠지고 있단 말이죠. 매수란 거 보면 이제 4월 달에 매수했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빠지고 있을 때 매수하신 거예요. 이미 흐름이 상승해서 하락으로 바뀌었어요. 이해하시죠? 예, 예. 네. 예, 예.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반등이 나와도 세게 안 나와요. 그래서 단기에 올라갔다 빠져버리는 케이스들이 많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14,500원, 지난 저점을 깨면 이 종목은 한 번 더 밀릴 수 있어요. 어느 가격대까지 밀릴 수 있냐면, 12,000원 정도까지도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응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서 일단은 14,5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매수가가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은 아니라서 저는 18,000원에도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7,900원이니까 가격 차이가 100원밖에 안 나니까요. 이거는 그러면 14,500원을 지금 손절 가격 일단 잡아놓고 그 다음에 18,000원 가격이 오면 그때는 이제 이거 단기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것도 18,000원 오면 지금 흐름 보이죠? 흐름 잡혀 있는 거 딱 이제 보면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다음에 18,000원 위쪽으로 올라와도 올라갔다 18,000원에 고점을 찍고 다시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은 14,500원 손절가, 그다음 목표 주가는 18,000원 잡고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예. 자,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셀트리온을 매수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세트를 매수하시게요. 자, 예, 한 달 정도 지켜봤는데 네. 16만 원 이하로 16만 원대로 떨어지지 않아서 오늘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오늘 종가에 사야 될지 자,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요. 제가 예. 만약에 이 종목을 이제 지켜보고 있고 이제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지금은 안 살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말씀하셨지만 지켜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켜주고 있을 뿐이지 아직 올라가려는 신호는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지켜주던 자리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제가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되고 있냐면 요 자리에서 지금 아래로 지금 잡혀놓은 17만 2천 원 정도 가격일 거예요. 이 자리에서 계속 빠지지 않고 밀리면 반등 주고 밀리면 반등 주고 밀리면 반등 주고 밀리면 반등 주고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다시 이제 밀렸지만 여기에 내려온 거고요. 그리고 위쪽에서도 지금 잡혀 있는 가격이 한 19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뭐 좀 위쪽으로 여유 있게 본다면 19만 5천 원이겠지만 여기도 지금 보면 이제 올라가면 하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하면 떨어지고 그죠? 그래서 학회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확률상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 확률상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반반입니다. 한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줘야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예를 들어서 뭐 60% 정도 된다. 그러면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은 확률은 반반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저점을 지금 이제 학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주가가 안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건 지금 그 힘보다는 아직은 시장의 눈치를 많이 살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이렇게 올라왔죠. 가격이 올라왔죠. 이때 보시면 거래가 막 쓰면서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가격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행보하고 있는데 보통 이런 자리에서 다시 올리려고 하면 다시 올라가려는 징후가 발생했을 때는 보통 거래 쪽에서 먼저 그 뭔가 신호가 와요. 거래가 지금 어떤 식으로 잡히냐면 매집과 분산 들어보셨죠? 예. 떨어지고 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갈 신호가 온다는 건 이제 매집을 그 중간중간에 매집이 이제 들어오면 다음 반등을 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셀트리온은 지난번에 떨어질 때 분산 한번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매집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아직은.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차라리 셀트리온은 만약에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산다고 하더라도 저는 19만 5천 원을 확실하게 넘어가면 그때 매수해서 차라리 위쪽으로 뭐 22만 원? 뭐 이 정도까지 트레이딩으로 하시는 건 저는 괜찮은데 지금 사면 만약에 밑으로 떨어지면 이건 좀 고생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지금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이제 사과도 좀 덜 익으면 시잖아요. 그렇죠? 약간 좀 덜 익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모아 간다고 생각하면 네. 어느 정도 가격에서부터 이렇게 모아가야 되는? 모아간다는 생각을 하면 17만 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 분할로 모아가는 건 괜찮습니다. 16만 원대. 맞아요. 네. 17만 원 아래로 내려와 주면 모아가는 건 17만 원 괜찮아요. 아래로 떨어졌을 때. 네,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한 번이 아니라 조금씩 모아간다 생각한다면 근데 그 위에서는 이제 모아가는 것도 사실 큰 의미는 없으니까 이제 타이밍상으로 보면 한 번에 살 때는 19만 5천 원 넘어가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모아간다면 17만 원 아래로 내려갔을 때 모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셀트리온까지 저희가 상담을 진행해 왔고요. 아쉽지만 지금 많은 분들 또 상담을 해드리고 싶었지만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오늘 못다한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온라인 강연에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오프라인 강연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감사합니다.